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트비입니다. 동아일보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미 협상 사정에 밝은 미국 소식통에 따른 보도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도 좋을 기사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같은 날에 미국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인 클라크 쿠퍼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걸 보면 적어도 미국 측 입장만큼은 사실에 가까워 보입니다. 기사 내용 먼저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번에 방위비 인상안이 13%로 합의가 될 뻔하다가 트럼프가 막판에 거부했다는 건 벌써 많이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 속사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거 기사가 애매하게 쓰여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미국 소식통이 전달해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소설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기사에 나온 내용은 지난번에 실무진 간의 협의가 됐던 게 5년짜리 계약에 첫 해에 13%를 인상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연간 7, 8%씩 인상을 해서 2024년에는 약 1조 5천억 원까지 방위비 분담 금액을 올린다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가 한술 더 떠서 2024년까지 올려주기로 한 1조 5천억을 올해 한꺼번에 올려주고 1년짜리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좋아 협상이지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 덩치 큰 거 믿고 깡패짓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방위비 협상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보면 트럼프가 얼마나 깡패짓을 하는 건지 딱 알 수 있는데요. 일단 1991년에 1차 협상을 시작하고부터 1년짜리 협정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어요. 작년에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한 짓 하면서 일단 1년으로 시작하자고 해서 1년짜리로 연장을 했던 건데 이번에도 1년짜리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분담했던 게 91년부터였는데요. 그때는 3년짜리 협상을 하면서 1,073억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랑 지금은 경제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커졌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한데요. 어쨌든 이때 방위비 분담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이후에 금액이랑 조건들이 조금씩 변해왔는데요. 2006년까지는 3년, 2년 기간으로 협정을 맺었고 현금 분담에서 현물, 건설 분담까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추가가 되면서 금액이 7,200억까지 올라왔고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8차 협상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09년에 있었던 8차 협상에서는 첫 해에 2.5%를 인상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동해서 인상을 해주는 걸로 협상이 됐어요. 2014년 9차에서는 첫 해 5.8%를 인상해주고 이후부터는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해주는 걸로 협상이 돼서 첫 해에 9,200억 원을 분담했단 말이죠. 그러던 게 트럼프랑 협상을 하고부터는 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2019년에 8.2%를 한 번에 인상하면서 1조 300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 거죠. 그것도 딱 1년짜리 협상으로요. 작년에 많이 올려줬으니까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한 방에 5천억을 올려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번에도 1년짜리면 매년 이런 식으로 협상을 다시 하자는 소린데 이러니까 깡패짓 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생겼나요? 저는 우리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는 벗어났으니까 방위비 좀 더 쓰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이제 잘 사는 나라 됐으니까 좀 더 써라 하는 말도 나쁘지 않죠. 쓸 수 있을 만큼 벌게 됐다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하는 짓은 그 정도 선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지들 맘대로 가격표 붙여놓고 5조 더 내야 되는 건데 5천억으로 줄었으니까 많이 깎아준 거다. 이러면 곤란하죠. 트럼프 하는 짓을 좀 보세요. 정말 딱 장사치 마인드지 저게 어디 동맹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인가요? 일단 크게 한 방 불러놓고 상대편이 그걸 너무 많으니까 무기 사는 금액을 좀 늘리고 기지 하나 지어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면 오케이 콜. 그럼 그거 받고 금액도 이만큼 더 이러고 있어요. 24년까지 총액을 1조 5천억까지 맞춰준다고 하니까 그걸 처음부터 올려달라는 꼴이 정말 너무 얄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명색이 미 국무부 차관보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애초에 50억 달러였던 걸 13억 달러까지 낮췄으니까 미국은 유연성을 보였다고? 정말 기가 탁 막혀서 나쁜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협상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이러면서 일단 선을 잘 긋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협상이라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과한 금액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한국은 미국이 압박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왜 1년짜리 하자고 했겠어요? 이번에 대폭 인상해서 자기 재선용으로 선전해 먹고 내년에 또 더 많이 올려달라. 그럴 속셈이라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참 정말 이럴 거면 우리 국민한테도 미국 대통령 선거권을 주던지. 트럼프가 중국이랑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이 미국 회계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한 얘기 들으셨죠? 관세 가지고 4년 내내 난리를 치더니 이제 자금 시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중국에만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단 거죠. 그런 점이 우리나라가 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저는 다소 경제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민족적 자긍심을 지키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이 협상을 잘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